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끝내 호주로 도망갔답니다. 끝내 튀었어요. 자, 이종섭, 이 사람은 최수건 상병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최수건 상병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야 했는지, 왜 우리 젊은 병사들을 강물에 집어넣으면서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 입혀서 들여보내지 않았는지,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수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구명조끼 왜 안 입고 들어갔나? 그건 사단장 책임이야. 여러분, 대대에 구명조끼 있어요? 없어요. 대대에 구명조끼 없어. 그 구명조끼 사단에 있어. 사단에서 훈련할 때 불출하기도 해요. 해병대니까 뭐 훈련할 때 불출하기도 하겠네. 하지만 구명조끼를 조달하는 역할은 사단에서 하는 겁니다. 대대에서는 그 역할을 못해요. 있는 거는 쓰겠지만 없는 거는 못 써요. 따라서 미리 가 있는데, 대대에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안 입혔다면 대대장 책임이지만, 대대에 구명조끼가 가 있지 않았다면 그건 사단장 책임이고, 예, 해병대 사령관 책임인 거예요. 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명조끼를 안 입고 강물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 넘실대는 강물에. 마치 이거는요, 방탄 헬멧 주지도 않고 야 전쟁터 들어가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 요즘에는 그 일반 모든 그 전투병한테는 모두가 방탄조끼가 지급이 된답니다. 야, 좋아졌어. 우리 때는 방탄조끼가 어딨어. 방탄조끼 구경도 못 해봤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뭐 방탄 헬멧은 줬어. 6.25 때도 방탄 헬멧은 다 다 쓰고 갔어. 월남전 때는 이제 그 작전 상황이니까 그 한국군한테도 다 방탄조끼 다 입혀줘서 보냈어요. 자, 이처럼 헬멧과 방탄조끼 입혀서 들여보내라. 전쟁터 보낼 때. 기본이죠. 만약에 이 화이바 안 씌우고 보냈으면, 그래가지고 병사가 맞아서, 총을 맞아서, 머리에 총 맞아서 죽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야? 화이바 안 씌워서 보내는 놈들 책임이죠. 대대에 화이바가 다 있는데 안 쓰고 보냈으면 대대장 책임이고, 대대에 안 내려와 있으면 사단 책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뒤집어 버린 거야. 사단장 책임입니다. 라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결과 보고서를 올렸는데, 야, 빼! 했다고. 처음에는 자기가 서명까지 해주죠. 예. 그래, 그렇지. 사단장 걸리는 거 맞지. 서명까지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청와대랜다. 용산 전화 받고 윤석열 전화 딱 받고는 갑자기 입장을 확 뒤집은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그걸 숨긴 사람이 누굽니까? 이종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종섭이죠. 그런데 호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안 갈 것처럼 하더니 원래는 지난 금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시끄러우니까 일정을 다시 잡겠다라고 하면서 안 갔어. 그리고 공수처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한 며칠 더 있을라나 보다. 잘하면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안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새 간 거죠. 오늘 일요일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거죠.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간 겁니다. 일요일 날 기자들의 눈을 피하나요? 예. 거기가 어디예요? 공항입니다. 공항은요, 기자실이 따로 있고 거기 상주하는 기자들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공항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날 웬만하면 출근 안 합니다. 출근 안 하고 보도자료 오는 거 그냥 받아서 써요. 자, 그러니까 기자들 없을 때를 맞춰서 야, 일요일 날 기자가 없단 말이지. 오케이, 가자. 라고 간 거야. 자, 그런데 딱 걸렸네. 이종섭이 오늘 오후에 호주로 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다 지금 집결해서 이종섭을 잡으러 갔던 모양입니다. 민주당과 조국신당에서도 이종섭 잡으러 공항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종섭 어쨌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일찌감치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자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신당 사람들 마주치지 않고 출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개구멍으로 빠져나간 거죠. 자, 그 장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먹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다 이야기하고 공수처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탑승구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되물은 것으로 들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대통령실 자체가 이 호주 대사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해외 출국 자체를 사실상 조용하게 일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도 속이고 국회도 속여서 이미 호주 대사로 나간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면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이러한 행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이종섭 전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상 법무부가 건의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다시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다시 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도망을 간 거죠. 이종섭은 말 그대로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도망을 간 겁니다. 며칠 전에 이 기사가 나올 때부터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갈 것 같다. 그런데 출국 금지 상태다라는 이 보도가 나올 때부터 사실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을 이렇게 빼내줘서 보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그러니까 출국 금지 상태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갑자기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자마자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풀어줍니다. 짰다라는 얘기죠. 뜬금없이 공수처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이 공수처도 나빠요. 이 수사 절차에 맞춰가지고 때에 맞춰가지고 소환을 해야지.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정부가 요구한다고 덥석 그렇게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번에 소환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윤석열 그럴걸, 한번 출석했는데 뭐 자꾸 출석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뻗들걸요. 이재명 대표는 몇 번씩 출석해도 또 출석하라 그러면서 지들은 절대 2번 출석 안 하려 그래. 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발사주 사건 때 한동훈 몇 번 출석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3번인가 출석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렸어. 이재명 대표 몇 번 출석했는데. 주구장창 불러대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에 애시당초 얘네들은 요식행위였던 거죠. 호주 출국을 해주려고 미리 다 짜고 있었고 그 짜 있는 맞춰가지고 그냥 공수처고 뭐고 법무부고 다 그냥 해준 겁니다. 공수처가 소환한 것 역시도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아예 처음부터 이종섭을 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장에 누가 올 거냐? 사실상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2사람이 이번에 추천을 됐어. 김태균과 하는 이상한 놈은 빠졌는데 그 대신에 뭐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윤석열과 가깝다는 이른바 친윤, 친검 이런 인간들이 지금 공수처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 동의 절차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검증 기간이 미뤄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윤석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공수처장 바뀐 사람을 임명해야 돼. 바뀐 사람이 임명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이종섭은 특별한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 이 임명 절차가 삐끗하니까 안 되겠거든. 자칫했다가 진짜 이종섭 잡혀갈 수도 있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해외에서 호주 잠시 나갔다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수처장이 윤석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종섭 다 풀어주고 나면 당당하게 다시 들어올걸요? 지금 그 작전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바뀔 때까지 버티고 있어. 외국 나가 있어. 그 전에 들어오면 공수처 검사들이 이제 잡아 넣을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 바뀌고 나면은 공수처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검사 새끼들이 되게 나쁜 게 얼마 전에 공수처 소속의 검사 하나, 부장검사 하나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그 공수처 검사직을 내려놔야 했어요. 검사들이 장난질 친 거지. 지들 입맛에 안 맞는 놈이 부장검사로 앉아 있으니까 걔를 딱 표적 삼아서 뽑아낸 거죠. 뽑아내려고 10년치 흠집을 찾아낸 거죠. 이게 얼마나 야비한 짓입니까? 자,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수처 장악 음모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랬으면, 장악이 일찍 끝났으면 이종섭이 나갈 필요도 없었는데, 아이고, 그게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야, 종섭아, 잠시 나갔다 와라. 네 호주 대사로 보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출국 금지가 돼 있네? 자, 논란이 되니까, 뒷구멍으로 출국 금지를 싹 풀고
튀어나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을 우롱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순간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 금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합니다.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할 후보는 국민 존중,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일병 사망사건, 또 은폐 조작 사건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업수히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묻습니다. 네, 잠시 조작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엉뚱하게 나갈 뻔했어요. 자,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빼돌린 윤석열 정권을 직접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종섭이라는 사람은요, 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그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고 축소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이 음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중요 피의자입니다. 주요 증인이자 주요 피의자죠. 이런 사람이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 문제가 되니까 요식행위로 수사하는 척하고 나간다. 자, 처음에는 마치 한동안 안 나갈 것처럼 부임 일정을 조정할 것처럼 하더니 며칠 사이에 몰래 나가려고 하다가 딱 들킨 겁니다. 사악한 정권이죠. 아까 어떤 분이 사악하다라고 했는데 사악합니다. 이게 법치인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은 수사 받아야지. 이런 식이면은요, 문재인 정부도 그럴 수 있었을 거야. 조국 전 장관 미국 대사로 발령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검찰 수사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네. 그렇게 할 걸 그랬나? 만약에 그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못해서 안 했나? 아니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야, 저는 지금 여기서 되묻고 싶어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국을 미국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미국 보내버리면 검찰 가만히 있었을 거냐고. 조중동 가만히 입 쳐닫고 있었을 거냐고. 정말 뻔뻔스럽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왜 지난해 11월 때 이종섭이를 왜 탄핵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탄핵을 해도 되는 거였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하라고 서면으로 지시를 했는데 누가 말아먹었죠? 박광온.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참. 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박광온이 결국에 경선에서 떨어졌죠?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양기대가 경선에서 떨어졌죠? 천만다행입니다. 아우 진짜 그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자, 이 문제는요 이정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뻔뻔스러우며 법치를 검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하는 자인지 우리가 너무 똑똑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권 그대로 두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나라 거덜나지 않았을까? 나 진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윤석열 정권 반드시 때려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종섭만이 문제가 아니죠.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국방비서관이라든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다 지금 이번에 공천 받았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친명 어쩌고 맨날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똥 묻은 개가 물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러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4.10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년 10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 정권은 그동안 대체 어떤 국정을 펼쳤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 한 약속은 지켰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졌습니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 절벽에 국가 소멸을 경고하고 심지어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엄정해야 될 사정 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윤 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의 녹슨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할 후보는 국민 존중,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공천입니다. 이 폐륜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면모를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일병 사망사건, 또 은폐 조작 사건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업수히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묻습니다. 당진의 정용선 후보,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 불법 여론 조작 등으로 중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사면시켜서 공천한 그야말로 사면 공천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참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온갖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 이런 돈봉투 공천, 국민의힘은 이런 행위들을 국민들이 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라고 장려하는 것입니까? 서산 태안의 성일종 후보, 인천 연수갑의 정승연 후보, 이토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을 공천했습니다. 탄핵 비하 공천.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그렇게 여당 대표 대통령 후보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5.18을 폄훼하는 후보를 과감하게 공천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식의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 양평의 김선교,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양평도로 게이트 공천 그야말로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 파괴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에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민주당은 할 일 앞에 미적대는 그런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일머리를 알고 추진력이 강한 검증되고 유능한 일꾼들로 완전히 진영을 새로 갖췄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0 심판의 날 국민 승리를 위하여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길었지만 이재명 대표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 적폐 언론이 떠들고 있는 저 얘기들이 얼마나 허구인지 우리 똑똑히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 그 언론, 윤석열의 저 더러운 공천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친명 공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 TV조선 애들 일부러 이재명한테 도발적인 이재명 대표의 그 신경을 건드리는 말 일부러 질문을 그렇게 막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 툭 튀어나오면 받아쓰겠다는 거겠죠. 선거를 앞두고 말장난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 못돼 처먹은 짓을 하고 있죠.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심판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심판하려는 그 의지,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일단 제쳐놓고 어떻게든 간에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서 자신들이 표 한 장 더 얻어보겠다라는 그런 저열한 꼼수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밤중